조상 묘 앞에 진실제 몸이 공중에 떠올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밀렸죠. 시아버지 오태식의 발이 제 배를 찼어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중심을 잃었죠. 몸이 뒤로 밀렸어요. 발 아래가 비어 있었습니다. 비탈길이었죠. 아,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몸은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아래로 추락하고 있었죠. 돌부리가 허리를 찍었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지나갔어요. 등이 바위에 쿵 하고 부딪혔죠. 아팠습니다. 너무 아팠어요. 하지만 더 아픈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방금 전 시아버지의 얼굴, 분노로 일그러진 표정, 그리고 옆에 서 있던 아들 지훈과 며느리 가연, 얼어붙은 듯 가만히 서 있던 두 사람. 그게 제일 아팠어요. 몸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더 이상 굴러가지 않았죠.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았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죠.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추석 보름달이 떠 있었어요. 밝고 둥근 달이었죠. 하지만 제 인생은 어두웠습니다. 잠깐, 여러분 영상 잘 보고 계시죠? 인생은 이야기로 배우고 감동으로 이어집니다.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이 계속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갈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 이벤트를 시작할게요. 댓글에 본인 이름의 첫 글자만 남겨주세요. 예를 들어 김영소라면 김 하나만 써주시면 됩니다. 매월 한 분을 선정해서 소정의 선물을 드릴게요. 여러분의 참여가 저희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계속해서 감동적인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저는 박선주예요. 올해 55입니다. 30년 넘게 시집살이를 했어요. 시어머니를 모셨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엔 홀로 계신 시아버지를 보살폈죠.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상 묘 앞에서 시아버지한테 밀렸어요.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려야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요. 사흘 전이었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이었어요.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알람보다 먼저요. 침대에서 일어나 욕실로 갔습니다. 찬물로 세수를 했죠. 거울을 봤어요. 주름투성이 얼굴이 비쳤습니다. 눈가에, 이마에, 입가에 55해의 삶이 새겨진 얼굴이었어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제사예요. 시댁 조상 제사였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부엌으로 갔어요.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제 장봐둔 재료들이 가득했어요. 고기, 생선, 채소, 과일. 제사상에 올릴 음식들이었습니다. 도마를 꺼냈어요. 칼을 들었죠. 물을 씻어서 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알아서 움직였어요. 30년간 해온 일이니까요.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아버지 오태식의 목소리였어요. 며느리가 집안을 일으켜야지. 또 시작이구나 싶었죠. 여자가 왜 말이 많아? 누가 말을 많이 했나요? 전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하지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꾸하면 더 심해지니까요. 시아버지는 올해 78입니다. 전직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평생 학교에서 권위적으로 살아온 분이죠. 특히 며느리한테는 더 심했습니다. 며느리는 가족의 밑에 있어야 한다는 게 시아버지의 철학이었어요. 제가 25에 시집 왔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3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물을 다 썰고 냄비에 넣었습니다. 물을 부었어요. 불을 켰죠. 다음은 전을 부쳐야 했습니다. 밀가루를 꺼냈어요. 물을 넣어 반죽을 만들었습니다. 호박을 썰었어요. 얇게, 일정하게요. 부침개 팬을 꺼내 불을 켰습니다. 기름을 두르고 반죽을 올렸어요. 지글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퍼졌죠.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오늘 또 무슨 소리를 들을까?
음식이 모자라다고 할까? 맛이 없다고 할까? 매년 그랬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해도 뭔가 트집을 잡았어요.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땐 그나마 나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중간에서 말려주셨거든요. 하지만 5년 전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암이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제 손을 잡으셨죠. 선주야, 고생 많았다. 이제 좀 편하게 살아라. 그 말씀이 마지막이었어요. 하지만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졌죠.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시아버지가 더 심해졌거든요. 홀로 계시니까 외로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제게 화풀이로 푸셨어요. 매일 소리를 지르고 트집을 잡고 욕을 했습니다. 처음엔 참았어요. 외로우시니까, 힘드시니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전을 한 장 한 장 붙였습니다. 호박전, 감자전, 김치전. 접시에 담았어요. 다음은 나물이었습니다. 시금치를 데쳤어요. 물기를 짜고 양념을 넣었죠. 도라지도 무쳤습니다. 고사리도 볶았어요. 생선을 구웠습니다. 갈치였죠. 팬에 올려 노릇하게 구웠어요. 잡채도 만들었습니다. 당면을 삶아 야채와 함께 볶았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6시간이 걸렸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허리가 쑤셨어요. 발이 퉁퉁 부었죠.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거실로 음식을 날랐어요. 상을 차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팔짱을 끼고 저를 지켜보고 있었죠.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다 됐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이게 다야? 첫 마디였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네, 아버님. 작년보단 부실하네. 작년보다 더 많이 준비했는데요. 음식 가짓수도 늘렸는데요.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시아버지가 일어나 상을 살폈습니다. 하나하나 들여다봤죠. 전이 좀 탔네. 네, 죄송합니다. 나물도 간이 안 맞아. 네. 뭐라고 말해도 소용없었어요. 어차피 트집 잡을 거니까요. 시아버지는 손으로 나물 접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러더니 바닥에 던졌어요. 쿵! 접시가 깨졌습니다. 나물이 바닥에 흩어졌죠. 이딴 걸 제사상에 올리게 놀랐습니다. 이런 적은 처음이었어요. 다시 만들어. 네, 아버님. 바닥에 무릎을 꿇고 깨진 접시를 주었습니다. 나물을 치웠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나물을 다시 만들었어요. 시금치를 다시 데치고 양념을 다시 했죠. 20분이 걸렸습니다. 거실로 나왔어요. 새 접시에 담은 나물을 올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오후 5시가 됐습니다. 아들 지훈이 가족과 함께 왔어요. 며느리 가연과 손녀 할인이었습니다. 반가웠어요. 손녀를 보는 게 유일한 위안이었죠. 할머니, 할인이 달려와 안겼습니다. 그래, 우리 할인이. 잘 지냈어? 네, 할머니는요? 응, 할머니도 잘 지냈단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잘 지내지 못했죠. 지훈이 인사했어요. 어머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지훈은 33이에요. 제 외아들입니다. 착한 아이예요. 하지만 아버지 눈치를 많이 봅니다. 가연도 인사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래, 왔구나. 가연은 31입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똑똑한 여자예요. 항상 단정하고 화장도 완벽하죠. 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가연은 시아버지를 좋아했어요. 아니, 좋아한다기보다는 편을 들었죠. 시아버지가 저한테 뭐라고 하면 가연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말씀 들으셔야죠. 어머님이 좀 더 신경 쓰시면 좋을 텐데요. 그런 식이었어요. 처음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시댁에서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겠지. 하지만 점점 심해졌어요. 저를 아예 무시하기 시작했죠. 6시가 됐습니다. 제사 시간이었어요.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시아버지, 지훈, 가연, 할인, 그리고 저. 제사상 앞에 섰어요. 시아버지가 저를 올렸습니다. 그 다음 지훈, 가연, 할인 순서였죠. 제가 마지막으로 절했습니다. 절을 하면서 생각했어요.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 제가 이렇게 사는 걸 아시면 뭐라고 하실까? 절을 마치고 일어났습니다. 제사 음식을 먹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젓가락 소리만 들렸죠. 그때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선주야. 네, 아버님. 조상 묘 관리비 얘기 좀 하자. 묘 관리비요. 시댁 조상 묘가 경기도 어느 산에 있었어요. 관리비가 한 해에 200만 원쯤 들었습니다. 제가 냈어요. 30년간요. 제 돈으로요. 시댁에서 돈을 준 적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며느리가 내는 거라고 생각했죠. 올해는 300만 원 내야 한대. 네, 관리비가 올랐어. 그러니까 300내. 가슴이 답답했어요. 작년까지 200이었는데 갑자기 300이라고요. 아버님, 제가 지금 일도 많고 해서. 일이 뭐가 중요해. 조상묘가 우선이지. 말을 막았습니다. 조상묘가 우선이라고요. 제 인생은 우선이 아닌가요? 제 돈은 그냥 쓰라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말이야. 시아버지가 계속 말했어요. 내 상가 건물 말이야. 제 상가요. 저는 작은 상가 건물 하나를 갖고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제 돈으로 산 거예요. 시어머니 병원비 대느라 고생하면서도 조금씩 모은 돈으로요. 월세를 받아서 생활비를 보탰죠. 그거 내 이름으로 돌려놔. 뭐라고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원래 우리 집안 돈으로 산 거잖아. 내 이름으로 바꾸는 게 맞아. 충격이었어요. 우리 집안 돈이라고요. 아니에요. 제 돈이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일해서 모은 돈으로 산 거예요. 아버님, 그건 제 돈으로 산 거예요. 내 돈이 어디 있어. 다 우리 집안 돈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진심이었습니다. 명예 이전 서류 준비해놨어. 추석 끝나면 바로 하자. 아버님, 그건. 왜 시아버지 말 안 들을 거야?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지훈이 옆에서 눈치를 봤습니다. 가연도 가만히 있었죠. 아무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가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뭐라고요? 어차피 나중엔 지훈이가 물려받을 건데 지금 정리하는 게 세금도 적게 나오고 좋죠? 세금이요. 세금 때문에 제 재산을 넘겨주라고요. 맞아. 며느리 말이 맞아. 시아버지가 가연을 칭찬했습니다. 역시 며느리가 똑똑하네. 시집 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집안일을 생각하고. 가연이 웃었어요. 당연하죠, 아버님. 저를 쳐다봤습니다. 도전적인 눈빛이었어요. 화가 났습니다. 30년을 참았어요. 30년을 시집살이 했죠.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살았습니다. 시어머니 병수발 들었어요. 돌아가신 후엔 시아버지 모셨죠.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싫습니다. 제 입에서 말이 나왔어요. 뭐? 시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그 상가는 제 거예요. 제 돈으로 샀고, 제 명의고, 제가 관리해 왔습니다. 명예 이전은 못 해드립니다. 처음이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시아버지한테 거절한 거였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감히 시아버지한테 대드는 게 아니라 제 권리를 지키는 겁니다. 내 권리? 며느리가 무슨 권리가 있어? 화가 났어요. 30년을 참았습니다. 30년을 시집살이 했죠. 이제 더 이상 못 참겠. 며느리도 사람입니다. 권리가 있어요. 2년이 정신이 나갔네. 욕설이 나왔습니다. 충격이었어요. 시아버지가 제게 욕을 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아버지, 지훈이 말렸어요. 조용히 해. 내가 끼어들 일 아니야. 하지만, 닥쳐. 지훈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가연이 제게 말했어요. 어머님,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집안을 생각하셔야죠. 집안이요? 제 인생은 생각 안 하나요? 어머님 인생도 집안의 일부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제 인생이 집안의 일부라고요. 저는 독립된 사람이에요. 누구의 부속품이 아닙니다. 시아버지가 일어났어요. 내일 성묘 갈 거야. 거기서 다시 얘기하자.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식사가 끝났어요. 지훈네 가족은 조금 있다 돌아갔습니다. 저도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 성묘를 간다고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잤죠. 시아버지는 이미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준비해. 성묘 가야지. 네. 짧게 대답했어요. 9시쯤 지훈네 가족이 왔습니다. 차에 탔어요. 지훈이 운전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조수석에 앉았죠. 뒷좌석엔 저와 가연, 할인이 앉았어요. 1시간 반쯤 달렸습니다. 산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조상 묘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차를 주차장에 세웠어요. 산길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가파른 길이었어요. 숨이 찼죠. 시아버지는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78인데도 걸음이 빨랐어요. 빨리 와. 재촉했습니다. 뒤따라 걸었어요. 다리가 아팠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느라 발이 아직도 부어 있었죠. 할인이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할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저를 걱정해 주는구나 싶었어요. 20분쯤 걸었을까요? 조상 묘가 보였습니다. 잘 관리된 묘였어요. 제가 돈 내서 관리한 거였죠. 묘 앞에 섰습니다. 절을 했어요. 시아버지, 지훈, 가연, 할인, 그리고 저 순서로요. 절을 마치고 일어났습니다. 시아버지가 묘비를 닦기 시작했어요. 저도 도왔습니다. 잡초를 뽑았어요. 낙엽을 치웠죠. 1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어요. 선주야. 네. 어제 얘기 다시 하자. 또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그 상가 건물 말이야. 아버님,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내 이름으로 해. 내 덕 좀 봤으면 됐잖아. 덕을 봤다고요. 제가 시아버지한테 무슨 덕을 봤나요? 30년간 시집살이만 했는데요. 시어머니 병수발 들었어요. 돌아가신 후엔 홀로 계신 시아버지 모셨죠. 빨래하고 밥 짓고 청소하고 제사 지내고 3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버님, 그건 제 인생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그만하라고? 감히 시아버지한테 그만하라고?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며느리가 분수를 알아야지. 저도 사람이에요. 사람? 며느리는 집안의 일부야.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며느리는 집안의 일부라고요.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고요. 화가 났어요. 30년을 참았습니다. 30년을 말 못하고 살았죠.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아버님, 저는 이제 그렇게 못 살아요. 뭐, 명예 이전 안 합니다. 제 인생은 제 거예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감히 시아버지한테 대들어? 대드는 게 아니에요. 제 권리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감히. 시아버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왔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눈빛이 무서웠어요. 아버님, 말을 마치기도 전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점프하듯 앞으로 나섰어요. 그리고 발을 올렸습니다. 제 배를 향해서요. 쾅! 발이 제 배에 닿았습니다. 순간 숨이 멎었어요. 몸이 뒤로 밀렸습니다. 중심을 잃었죠. 발 아래가 비어 있었어요. 비탈길이었습니다. 아,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늦었습니다. 몸은 이미 공중에 떠 있었어요. 아니, 떨어지고 있었죠. 비탈길 아래로요.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돌부리가 허리를 찍었어요. 나뭇가지가 팔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등이 바위에 쿵 하고 부딪혔죠. 아팠습니다. 너무 아팠어요. 비명을 지를 틈도 없었습니다. 계속 굴러 떨어졌죠. 쿵.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더 이상 굴러가지 않았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아팠어요.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았습니다. 다리도 아팠죠. 팔도 아팠어요.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시아버지와 지훈, 가연이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할인도 있었습니다. 할인이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휴대폰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끄러진 거야. 뭐라고요? 미끄러졌다고요. 아니에요. 밀렸어요. 시아버지가 발로 찼습니다. 다들 봤지? 며느리가 미끄러졌어. 거짓말이었어요. 지훈과 가연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어요. 짜고 치는 거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를 밀어놓고 미끄러진 거라고 거짓말하기로 한 거예요.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빨리 구급차 불러. 시아버지가 말했어요.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눈앞이 어두워졌어요. 마지막으로 본 건 추석 보름달이었습니다. 밝고 둥근 달이었어요.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병원이었습니다. 몸을 움직이려고 했죠. 안 됐어요. 온몸이 너무 아팠습니다. 갈비뼈, 다리, 팔 등 모든 게 아팠어요. 옆을 봤습니다. 지훈이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 깼어? 응. 목소리가 잘 안 나왔습니다. 여기가 어디니? 병원이야. 엄마 미끄러져서. 미끄러졌다고요. 또 그 말이네요. 아니야. 할아버지가 날 찼어. 엄마, 그게 아니라. 내가 당했어. 내 할아버지가 발로 날 밀쳤어. 지훈이 말을 막았어요.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할아버지는 안 그러셨어. 뭐? 엄마가 미끄러진 거야. 우리 다 봤어. 충격이었습니다. 지훈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너도 봤잖아. 할아버지가 날 찬 거. 안 봤어. 엄마가 혼자 미끄러졌어. 눈물이 났습니다. 제 아들이 저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지훈아. 엄마, 제발 이상한 소리 하지 마. 할아버지 입장도 생각해야지. 할아버지 입장이요. 제 입장은요. 저를 밀친 사람을 보호하려고 거짓말을 하는 아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넌 내 편이 아니구나. 엄마, 무슨 소리야? 내 할아버지 편이지.
날 밀쳐서 다치게 한 사람 편이지. 엄마, 지훈이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할아버지는 안 그러셨어. 엄마가 혼자 미끄러진 거야. 반복되는 거짓말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시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깼어?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아버님. 의사 말 들었어. 갈비뼈 2개 금 갔대. 다리도 삐었고, 팔도 타박상 입었고. 아버님이 내가 미끄러진 거야. 시아버지가 제 말을 끊었어요. 경찰한테도 그렇게 말했어. 지훈이랑 가연이도 다 봤다고 했고, 경찰까지요. 경찰한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왜 이러세요? 명예 이전만 하면 돼. 그럼 다 끝나. 또 그 얘기였습니다. 상가 명예 이전이요. 싫어요. 그럼 또 다칠 수도 있어. 협박이었습니다. 명예 이전 안 하면 또 다치게 하겠다는 거죠. 두려웠어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이 사람이 제 시아버지가 맞나 싶었어요. 30년을 모신 사람이 맞나. 시아버지가 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30년을 시집살이 했어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살았죠. 시어머니 병수발 들었습니다. 돌아가신 후엔 시아버지 모셨어요. 빨래하고 밥 짓고 청소하고 제사 지내고 그렇게 살았는데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병원에 계속 있었어요. 지훈이 매일 왔습니다. 가연도 왔죠. 하지만 제대로 대화하지 않았어요. 저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넷째 날 오후였어요.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할인이었어요. 손녀가 혼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작은 목소리였어요. 할인아, 왔구나.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죠. 할인이 침대 옆으로 왔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나 봐요. 할머니. 왜 할인아? 나 말을 더듬었습니다. 천천히 말해봐. 나 그날 다 찍었어요. 뭐라고요? 뭘 찍었는데? 할아버지가 할머니 차는 거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찍었어요. 영상으로요. 영상이요. 보여줄까요? 응, 보여줘. 할인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보여줬어요.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조상묘 앞이었어요. 제가 서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와 대화하고 있었죠. 소리가 들렸어요. 그 상가 건물 말이야. 내 이름으로 해. 시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버님, 그건 제 인생이에요. 제발 그만하세요. 제 목소리도 들렸어요.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말다툼하는 장면, 시아버지가 다가오는 장면, 그리고 차는 장면. 명확하게 찍혀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점프하듯 앞으로 나섰습니다. 발을 올렸어요. 제 배를 찼죠? 제 몸이 뒤로 밀렸습니다. 비탈길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 다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끄러진 거야. 다들 봤지? 시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할인아, 이거. 할머니, 제가 봤어요. 할아버지가 밀쳤어요. 할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랑 엄마한테 말하고 싶었는데 무서워서 못했어요. 할아버지가 무서웠어요. 괜찮아, 할인아. 할인을 안아줬어요. 할머니, 이거 가지세요. 이거 있으면 할머니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할인이 휴대폰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아빠 엄마한테는 비밀이에요. 고마워, 할인아.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 아이만큼은 제 편이었죠. 할인이 나갔습니다. 혼자 남아 영상을 다시 봤어요. 명확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를 찼어요. 발로 밀쳤습니다. 증거가 있었습니다. 이제 참지 않아도 돼요. 이제 싸울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퇴원했어요. 갈비뼈는 아직 아팠습니다. 다리도 불편했죠. 하지만 집에 있을 순 없었어요. 할 일이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경찰서로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신고하러 왔어요. 폭행당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조사실로 안내받았어요. 경찰관이 앉았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처음부터 설명했어요. 30년간의 시집살이, 시어머니 돌아가신 후 홀로 계신 시아버지를 모신 일, 상가명의 이전 요구, 산에서 밀린 일, 거짓 진술, 그리고 할인이 준 영상. 다 말하는데 50분쯤 걸렸습니다. 경찰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영상 있으세요? 네. 휴대폰을 건넸어요. 경찰관이 영상을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어요. 이건 명백한 폭행이네요. 네, 그래서 신고하러 왔어요. 시아버님과 아드님, 며느리분 모두 조사받아야겠어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혹시 병원 진단서 있으세요? 네, 여기요. 가방에서 진단서를 꺼냈습니다. 갈비뼈 골절, 타박상, 전치 6주. 경찰관이 서류를 작성했어요. 신고 접수했습니다. 곧 조사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마음이 후련했어요. 드디어 시작이구나.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휴대폰으로 검색했습니다. 가정폭력 전문 변호사, 재산 분쟁 전문 변호사, 몇 군데 나왔어요. 그중 한 곳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민서 변호사, 여성 변호사였어요. 가정폭력 피해자를 많이 도와줬다고 나와 있었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유민서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상담 받고 싶은데요. 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오늘 가능할까요? 오후 2시에 오세요. 상담 예약을 잡았어요. 오후 2시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역 근처에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직원이 반겼어요. 유민서 변호사님 찾아왔어요. 안으로 들어가세요. 안쪽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유민서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40대쯤 돼 보였습니다. 단정한 차림이었죠.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의자에 앉았어요. 어떤 일로 오셨어요? 가정폭력이에요. 시아버지한테 폭행당했습니다. 유민서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처음부터 설명했습니다. 30년간의 시집살이, 시어머니 돌아가신 후 시아버지를 모신 일, 시아버지의 고압적 태도, 상가명의 이전 요구, 산에서 밀린 일, 거짓 진술, 그리고 할인이 준 영상. 다 말하는데 40분쯤 걸렸어요. 유민서 변호사가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영상 좀 볼 수 있을까요? 휴대폰을 건넸어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유민서 변호사가 집중해서 봤어요. 영상이 끝나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확한 증거네요.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우선 폭행 혐의로 신고하셨죠? 네, 오늘 아침에 했어요. 잘하셨어요. 시아버님뿐 아니라 거짓 진술한 아드님, 며느리분도 조사받을 겁니다. 그럼 제 상가는요? 명예 이전 안 당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본인 동의 없이는 명예 이전이 불가능해요. 게다가 강요 미수로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안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해요. 시아버님이 또 위협할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하죠? 접근 금지 명령을 받으세요. 그럼 시아버님이 접근할 수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언론에 알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언론이요? 네, 이건 단순 가정 폭력이 아니에요. 가부장제의 폭력이죠. 평생 누적된 가정 내 갑질, 상속 강요, 명예훼손까지 사회적으로 알려져야 합니다. 유민서 변호사가 명함을 건넸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같이 싸워봅시다.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제 편이 생긴 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이제 더 이상 참지 마세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일주일 후 경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시아버지, 지훈, 가연 모두 경찰서로 불려갔어요. 영상 증거가 명확해서 빨리 진행됐죠. 시아버지는 처음엔 부인했습니다. 미끄러진 거야. 내가 안 찼어. 하지만 영상을 보여주자 말을 바꿨어요. 실수였어. 고의가 아니야. 고의가 아니라고요. 영상엔 명확히 나와 있었어요. 점프하듯 앞으로 나서서 발로 찬 장면이요. 지훈과 가연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위증 혐의였어요. 둘 다 시인했습니다. 아버지가 시키셨어요.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요. 거짓말을 어쩔 수 없이 했다고요. 화가 났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유민서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박선주 씨, 언론에서 관심 가지고 있어요. 언론이요? 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기자들이 취재하고 싶어 해요. 인터뷰해야 할까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여론의 지지를 받으면 재판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럼 하겠습니다. 며칠 후 기자가 찾아왔어요. 제가 임시로 묵고 있는 원룸으로 왔습니다. 집에는 갈 수 없었어요. 시아버지가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일보 기자 이수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인터뷰를 했어요.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처음부터 설명했습니다. 30년간의 시집살이, 시어머니 돌아가신 후 홀로 계신 시아버지를 모신 일, 시아버지의 폭력, 산에서 밀린 일, 다 말했어요. 이수진 기자가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영상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손녀가 찍었어요.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영상을 재생했죠. 이수진 기자가 집중해서 봤어요. 이건 정말 충격적이네요. 네, 저도 처음 봤을 때 믿을 수 없었어요. 30년간 시집살이를 하셨다고요? 네, 25에 시집 와서 지금까지요. 힘드셨겠어요. 네, 힘들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으려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이혼할 겁니다. 이혼이요? 네, 남편 지훈가요. 시아버지 편을 들고 저한테 거짓말한 사람이에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요. 그럼 혼자 사실 계획이신가요? 네, 혼자 자유롭게 살 겁니다.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았어요. 이제는 저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용기 있으시네요. 용기가 아니에요. 생존이에요. 이수진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기사 쓸게요.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이틀 후 신문에 기사가 났어요. 일면에 실렸습니다. 30년 시집살이 며느리, 시아버지 폭력에 맞서다. 부제목도 있었어요. 가정 내 세대 폭력, 이혼 결심하고 홀로서기 선언. 기사 내용이 자세했습니다. 제 이야기, 시집살이 이야기, 산에서 밀린 일 영상까지 다 실렸어요.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 달렸어요. 너무 화나네요. 시아버지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며느리분 응원합니다. 꼭 이기세요. 가부장제가 아직도 이렇게 심각하다니. 이혼 잘하셨어요. 혼자 사세요. 지지하는 댓글이 대부분이었어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도 나왔어요. 가정 내 세대 폭력 심각, 손녀 영상으로 진실 밝혀져. 앵커가 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영상도 일부 공개됐죠.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시아버지 정말 쓰레기네. 며느리분 응원해요. 꼭 이기세요. 지지하는 댓글이 쏟아졌어요. 한 달 후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에 섰어요. 긴장됐습니다. 시아버지와 지훈, 가연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세 사람 모두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어요.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이 사건은 가정 내 세대 폭력 및 재산 강요 미수 사건입니다. 피고인 오태식은 피해자를 산에서 발로 밀쳐 중상을 입혔고, 피고인 오지훈과 김가연은 거짓 진술로 사건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증거가 제시됐어요. 할인이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법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어요. 방청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영상엔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저를 차는 장면, 제가 비탈길로 떨어지는 장면, 거짓말하기로 짜는 장면. 명확했습니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분노하는 표정도 보였죠. 변호인이 변명했습니다. 피고인은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실수로 발이 나간 거예요. 하지만 영상이 모든 걸 말해줬어요. 고의였습니다. 명확한 폭행이었죠. 제 차례가 왔습니다. 증인석에 섰어요. 피해자는 어떤 피해를 입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갈비뼈 골절,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어요. 가해자와의 관계는요? 시아버지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상가 건물을 빼앗으려고 한 겁니다. 제가 거부하자 폭력을 사용했어요. 평소 관계는 어땠습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동안 시집살이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셨고 돌아가신 후엔 홀로 계신 시아버지를 보살폈어요. 목이 메었어요. 빨래하고 밥 짓고 청소하고 제사 지내고 조상묘 관리비도 제 돈으로 냈습니다. 30년간요. 3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시아버지는 평생 저를 독립된 인간으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며느리는 집안의 일부라고 복종해야 한다고 하셨죠. 그날 조상묘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시아버지가 제 상가 명의를 본인 이름으로 바꾸라고 하셨어요. 제가 거부하자 화를 내시며 저를 발로 밀쳤습니다.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목이 메었어요. 그분에게 효는 복종이었어요. 저는 도구였습니다. 30년간 참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혼할 겁니다. 이혼이요? 네, 남편 오지훈가요. 시아버지 편을 들고 저한테 거짓말한 사람이에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습니다. 그럼 혼자 사실 계획이신가요? 네, 혼자 자유롭게 살 겁니다.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았어요. 이제는 저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다음은 할인의 차례였어요. 손녀가 증인석에 올라왔습니다. 증인은 무엇을 봤습니까? 판사가 물었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찼어요. 할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찼습니까? 발로 할머니 배를 밀쳤어요. 할머니가 뒤로 넘어졌어요. 그 장면을 영상으로 찍었습니까? 네, 휴대폰으로 찍었어요.
왜 찍었습니까? 할머니가 걱정돼서요. 할아버지가 무서웠어요. 할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말이 맞아요. 할아버지가 찼어요. 미끄러진 게 아니에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지훈과 가연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재판은 석 달 동안 계속됐습니다. 증인신문, 증거조사, 최후 진술, 모든 과정이 진행됐어요. 결국 판결이 났습니다. 피고인 오태식,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오지훈, 벌금 500만 원, 피고인 김가연, 벌금 300만 원.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도 안도했어요. 드디어 끝났구나. 정의가 실현됐구나. 재판이 끝나고 이혼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처음엔 반대했어요. 엄마, 다시 생각해봐요. 생각 다 했어. 이혼할 거야. 그래도 너 아빠 편 들었잖아. 거짓말했잖아.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 죄송합니다. 사과로 되는 문제가 아니야. 지훈이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 넌 선택했잖아. 할아버지를 택했어. 날 버렸고. 그게 아니라. 그게 맞아. 넌 나를 버리고 할아버지를 택했어. 그게 사실이야. 지훈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사인했어요. 지훈도 결국 사인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이 끝났어요. 서류 한 장으로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상가 건물을 지켰어요. 명의는 여전히 제 거였습니다. 월세로 생활비를 벌었어요. 집은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혼자 살기엔 충분했죠. 처음으로 제 공간이 생겼어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공간이요. 자유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누구 눈치 안 봐도 됐어요. 밥을 안 해도 됐습니다. 청소 안 해도 됐죠. 제사 준비 안 해도 됐어요.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됐습니다. 처음엔 이상했어요. 30년을 누군가를 위해 살았는데 갑자기 혼자 살려니까요.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오히려 편했습니다. 할인이 가끔 놀러 왔어요. 할머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혼자 사는 거 어때요? 좋아. 너무 좋아. 할인이 웃었습니다. 할머니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래. 네, 예전보다 훨씬 좋아 보여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저는 밝아졌어요. 30년 만에요. 1년이 지났습니다. 혼자 사는 것에 완전히 익숙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을 했습니다. 동네 공원을 걸었어요.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죠. 기분이 좋았어요.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간을 보냈죠. 행복했어요. 책도 읽었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렸어요. 소설도 읽고 에세이도 읽고 시집도 읽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못 해본 일이었어요. 영화도 봤습니다. 영화관에 혼자 갔어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혼자 영화 보는 게요. 하지만 해보니까 좋았어요. 아무 눈치도 안 보고 편하게 볼 수 있었죠. 친구도 사귀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비슷한 나이 여성들이었어요. 다들 비슷한 사연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혼한 사람, 남편과 별거 중인 사람, 혼자 사는 사람.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차를 마셨어요. 동네 카페에서요. 수다를 떨고 웃고 서로를 위로했죠. 어제 뭐 했어요? 집에서 드라마 봤어요. 저는 요리했어요. 제가 먹고 싶은 거요. 좋네요. 저도 그래야겠어요. 소소한 얘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어요.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어느 날 할인이 전화를 했습니다. 할머니, 내일 시간 있으세요? 응, 왜? 같이 어디 갈 데가 있어요. 어디? 가면 알아요. 다음 날 할인이 왔어요. 차를 타고 1시간쯤 갔습니다. 산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조상 묘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기는 할머니 같이 가요. 할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산길을 걸어 올라갔어요. 1년 전 그 길이었습니다. 조상 묘가 보였어요. 묘 앞에 섰습니다. 할인이 가방에서 과일을 꺼냈어요. 사과, 배, 귤. 묘 앞에 놓았습니다. 할머니, 절해요. 응, 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복종의 절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의 절이었죠. 조상님께 감사했어요. 덕분에 제가 일어설 수 있었으니까요. 할머니, 응? 조상을 기리는 건 복종이 아니잖아요. 그래, 바르게 사는 거죠. 맞아. 할인이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됐어요, 할머니.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가족이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죠. 제 마음도 그랬어요. 맑았습니다. 30년간 쌓인 응어리가 다 풀렸어요. 이제 자유롭습니다. 지금 저는 56입니다. 혼자 산 지 1년 반이 됐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감사합니다. 자유롭게 살 수 있어서요. 누구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어서요. 라디오 인터뷰 제의가 들어왔어요. 한 방송국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방송국으로 갔어요. 스튜디오에 앉았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혼자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어떤 느낌이세요? 행복합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저를 위해 살고 있어요. 힘든 일을 겪으셨는데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 인생은 제 거니까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혼 후 혼자 사는 게 어때요?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누구 눈치 안 보고 하고 싶은 것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고 싶을 때 자요. 외롭진 않으세요? 전혀요. 오히려 가족과 함께 있을 때가 더 외로웠어요. 이제는 진짜 자유예요. 시니어 여성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있죠.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55에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요. 60에도 70에도 가능해요. 늦은 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작은 것부터요. 오늘 하루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 해보세요. 산책이든 커피든 책 읽기든. 그게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마이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저처럼 힘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조상을 기리는 건 복종이 아니에요. 바르게 사는 거예요. 참지만 말고 싸우세요. 법이 있고 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것도 좋습니다. 자유롭게 당당하게 사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었다고 했어요. 특히 시니어 여성들한테서 연락이 많이 왔습니다. 저도 이혼하고 싶어요. 저도 혼자 살고 싶어요. 용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제 인생 살겠습니다. 저도 힘이 났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니요. 2년이 지났습니다. 혼자 산 지 2년 반이 됐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30년 전에 제가 아니에요. 지금의 저는 자유롭고 당당하고 행복합니다. 여행도 다녔어요.
제주도에 갔습니다. 혼자요. 처음엔 무서웠어요. 혼자 여행이요. 하지만 해보니까 좋았습니다. 제가 가고 싶은 곳만 가고, 먹고 싶은 것만 먹고, 쉬고 싶을 때 쉬었어요. 자유로웠습니다. 취미도 생겼어요. 그림 그리기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수업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어요. 붓질도 제대로 못했죠. 하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행복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색칠하고 선을 긋고 그게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일어설 수 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정당화할 순 없습니다. 며느리도 사람이에요. 권리가 있습니다. 참지 마세요. 싸우세요. 법이 있고 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것도 좋습니다. 자유롭게 당당하게 사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거니까요. 저는 박선주입니다. 조상 묘 앞에서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혼했고 혼자 삽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진짜 행복이에요. 여러분도 행복할 수 있어요. 용기를 내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의 인생을요. 고맙습니다.